안녕하세요. 플레이어 인트로덕션 윙어 편으로 또 돌아왔습니다. 오늘 윙어 편에서는 또 6명의 선수를 다뤄볼 예정입니다. 이동률 선수를 윙어가 아닌 스트라이커 쪽에서 같이 다루는 걸로 조정을 했고요. 그럼 첫 번째 선수입니다. 이번 시즌 새롭게 7번을 달게 된 이적생 오후성 선수입니다. 오후성 선수는 1999년생으로 이제 또 전성기에 들어가 있는 선수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투톱에서도 또 뛰고 윙어로도 좀 많이 뛰었었고 예전에는 공격형 미드필더로 또 뛰었었던 여러 포지션을 경험을 했었던 그런 선수입니다. 대구 유스 출신으로 한때 청소년 대표팀에도 갔었던 유망주였고요. 커리어를 보면 대구 유스 출신으로 결국 대구에서 또 프로 데뷔를 했었습니다. 대구에서 꽤 오랜 시간 있었는데 대구에서는 1군으로 완벽하게 정착을 하지 못했었고요. 이후 광주로 이적을 해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광주에서 여러 시즌을 거치면서 특히 작년에 커리어 하이를 또 달성을 했는데요. 이 활약을 바탕으로 주가를 올린 오우성은 이번 시즌 인천에 합류하여 새로운 도전을 나서게 되었습니다. 이 선수의 제일 큰 장점은 빠른 스피드와 드리블 능력입니다. 굉장히 또 기술적으로 또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좁은 지역에서도 이 기술적 역량을 유감없이 발휘한 선수고요. 한때 포스트 세징야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공격 진영에서 다채로운 역량을 지닌 이선 자원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프 더 볼 움직임 역시 상당히 또 뛰어난 편이고요. 그래서 득점 영상들을 보면은 좋은 위치에 들어가서 마무리를 잘 했구나 싶은 장면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이에 비해서 좀 체격적으로 좀 작은 편이고요. 힘이 다소 빈약한 점은 약점으로 꼽힐 것 같아요. 그리고 공격 포인트 생산력이 상대로 좀 아쉽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이선 자원으로서의 좋은 테크닉과 별개로 조금 더 생산력이 올라오면 좋겠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좀 기복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풀시즌 소화를 한 게 지난 시즌 정도가 좀 유일하긴 해요. 그런까지 보면은 주전 자리를 쭉 유지하지 못하고 입지가 좀 오락가락했던 경향이 있는데 1년 내내 좀 꾸준한 활약을 펼치는 것을 이번 시즌 좀 보여줄 필요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올 시즌 전망을 보자면은 2025 시즌 또 커리어 하이를 찍으면서 지금 상승세에 있는 선수예요. 그런데 이런 활약을 또 연속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또 7번이라는 또 큰 번호를 달았잖아요. 에이스들이 다는 번호를 또 받게 되었는데 그에 걸맞는 활약을 보여줄 2026 시즌이라고 생각합니다. 올 시즌 그래도 꽤 많은 기회를 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왼쪽 윙어로서는 주전의 가능성이 높고요. 여기에서 자신이 능력을 확실하게 증명을 하고 주전으로서의 자격을 보여주는 것이 제일 큰 과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우성 선수 다음으로 11번 제르소입니다. 제르소 선수는 1991년생으로 팀에서도 상당히 나이가 많은 축에 속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좋은 기량을 유지하고 있는 베테랑입니다. 왼쪽 윙, 오른쪽 윙을 전부 다 날카롭게 소화할 수 있는 선수고요.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왼발잡이 선수로 포르투갈 미국 등지에서 경력을 쌓다가 K리그까지 들어온 케이스입니다. 경력을 보자면 아카데미카드 코임브라라는 포르투갈 팀에서 경력을 시작을 했고요. 이후 포르투갈 리그에서 꾸준히 뛰다가 이제 미국 리그로 또 진출했었습니다. 스포팅 캔자스시티 시절 미국 리그에서도 상당히 날카로운 활약을 보여줬다가 이후 2021년 제주로 합류를 하게 되면서 K리그에 또 도전장을 내밀었죠. 제주에서 2시즌을 거친 후 FA로 풀렸다가 인천과 장기 계약을 체결을 하면서 새로운 도전에 나섰습니다. 인천에서는 K리그 베스트 11에도 들어갔었고요. 작년에는 K리그2 MVP를 수상을 하면서 승격이 1등 공신으로 맹활약을 펼쳤습니다. 이 선수의 제일 큰 장점은 역시 압도적인 스피드입니다. 빠른 선수는 윙어 중에도 많지만 그 중에서도 제르소는 단연 돋보이는 스피드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속도를 바탕으로 역습 상황에서 정말 최고의 기량을 보여주곤 합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신체 능력 자체가 좋아요. 키가 크지 않고 좀 단신인 편이지만 다부진 체격이고요. 또 밸런스가 잡혀 있어서 상대의 경합에서 버텨내는 모습 많이 볼 수 있고요. 이를 바탕으로 공격 진영에서 다양한 역할을 또 수행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극성이 또 뛰어난 편입니다. 전방 압박을 통해서 상대에게 부담을 주고요. 때로는 직접 공을 탈취해서 좋은 공격 상황을 전개하기도 하는 등 제르소 선수가 여러모로 인상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주곤 했습니다. 단점이라면은 또 세밀한 상황에서 좀 판단력, 디테일적인 부분에서 종종 아쉬움을 남길 때가 있었고요. 그리고 왼발잡이인데 또 주발 의존도가 좀 높긴 해요. 그리고 결정력 같은 경우에도 제르소가 작년에는 제법 슈팅도 괜찮았지만 그전까지 커리어를 좀 놓고 봤을 때는 슈팅이 기복이 좀 있고 결정 지어줄 상황에서 좀 미스가 나오는 경우들도 좀 있었어요. 아무래도 좀 디테일한 부분으로 들어갔을 때 아쉬움들이 좀 있는 선수지만 아주 직관적인 강점이 뚜렷한 그런 플레이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 시즌 전망을 보자면 변함없이 이번 시즌에도 팀 에이스로 활약을 하리라 예상이 됩니다. 이미 수년간 K리그에서 자신이 능력을 검증을 했었고요. 특히 작년에는 제르소가 이런 플레이도 가능하구나라는 새로운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었거든요. 그래서 올 시즌에도 제르소가 인천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을 것임은 거의 확실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주전 윙어로서 좀 공격을 이끌어 나가는 좀 무거운 책임이 좀 따르는 시즌일 텐데 K리그 1을 복귀한 이번 시즌에도 역량을 유감없이 또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다음 선수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번 유망주 선수로 넘어갈 예정인데요. 네, 14번 달고 있는 백민규 선수입니다. 백민규 선수도 2005년생으로 아직까지 유망주 나이 있는 선수인데요. 키는 꽤 큰 편이에요. 근데 그에 비해서 좀 체격은 좀 마른 선수고요. 주로 뛰는 위치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왼쪽 윙어를 많이 뛰었고요. 투톱의 일원으로도 좀 뛰었었습니다. 이전 전지역과 최전방까지 고루 소화할 수 있는 좀 유틸리티성 있는 공격 자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청소년 대표팀에서 꾸준히 경기를 뛰면서 지금까지도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기대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선수 경력 자체는 그렇게 막 특이할 사항은 없습니다. 인천에서 프로 데뷔를 했고요. 지금 이제 3년차를 맡게 되었고요. 아직까지는 프로에서 주전으로 뛴 경력은 없지만 계속해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유망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점과 단점만 보자면 우선 제일 큰 장점은 테크닉이 굉장히 완성도가 높습니다.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도 기술적 완성도를 통해서 상대 수비를 따돌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어 있고요. 이를 바탕으로 크랙 기질이 또 있는 선수라고 볼 수 있겠어요. 좀 좁은 지역에서 풀어나오는 데는 어려움을 겪는 선수도 좀 많은데 백민규 같은 경우에는 변수를 창출을 하면서 경기를 뒤흔들 수 있는 그런 본능들이 단연 돋보인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침착하고 다재다능한 선수입니다. 이 침착성을 바탕으로 상대의 압박 속에서도 그걸 풀어나가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고요. 다재다능한 능력을 통해서 여러 포지션에서 고르게 활약하는 편입니다. 이에 비해 단점으로는 스피드가 다소 평범하다는 점을 좀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윙어로 뛰기에는 살짝 스피드가 아쉬운 편이라서 이게 종종 좀 지적을 받았던 바가 있고요. 그리고 마른 체격이다 보니까 경합 능력이 좀 부족한 편입니다. 그리고 수비 기여도 같은 경우에는 수비 가담을 열심히 안 하진 않아요. 수비 가담은 꽤 열심히 하고 있는데 반면 이제 수비에 대한 감각 같은 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이 선수가 선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수비를 많이 못 도와주는 그런 기색들이 좀 있었는데요. 이 점 같은 경우는 결국 프로 무대에서 경기를 많이 뛰어봐야 해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 시즌 전망을 보자면 프로 무대가 여전히 쉽지 않은 무대고요. 올 시즌에도 좀 시행착오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번뜩이는 모습은 있었지만 아직까지 주전과 좀 거리가 있었던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제 이걸 좀 극복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프로 3년 차면 이제 기대치가 많이 높아졌단 말이에요. 본인이 주전 경기를 새로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게 올 시즌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7번 달고 있는 유스 출신 윙어 김성민 선수입니다. 2000년생으로 이제 전성기 나이대에 들어가고 있는 선수인데요.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키는 작은 편이어도 좀 탄탄한 몸을 가지고 있고요. 오른쪽 윙어를 메인으로 보고 있는데 풀백 내지는 좌측에서도 어느 정도 기용이 되면서 활약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 대건고를 거쳐서 이제 유스 출신으로 자리를 잡았고요. 용인대를 거쳐서 프로에 진출했죠. 2021년 인천에 입단을 해서 이제 중간에 김포로 임대를 갔기 때문에 이 시기를 제외하면 계속 인천에서 뛰어왔습니다. 대부분의 기간은 인천에서 좀 로테이션급으로 분류가 되었었는데 그래도 꾸준히 힘을 실어주면서 작년 승격에도 보탬이 되었던 선수입니다. 장점은 상타 스피드. 이걸 바로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역습을 전개하는데도 능하고 좀 사이드에서 시원시원한 돌파들을 많이 볼 수 있는 선수입니다. 이런 직선적인 움직임들이 클래식한 윙어로서의 역할을 좀 살려주는데 기여를 해주고요. 전술리에도 은근히 높아요. 그래서 안으로 좁혀 들어간다든지 풀백과 연계를 한다든지 이런 디테일들을 보면 김성민 선수가 단순히 빠르기만 한 선수는 아니구나 이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격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상대랑 끊임없이 부딪혀 주려고 하고 공을 따내려고 하고 이런 의욕들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김성민 선수의 저크성은 모두에게 또 인정받는 요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중거리 슛이 은근히 상당히 좋습니다. 겉으로 봤을 땐 그렇게 안 세 보이는데 실제로 딱 얹혔을 때의 중거리 슛이 굉장히 강해요. 단점으로는 체격이 좀 왜소한 편이란 게 결국 발목을 잡을 때가 있는데 상대와 이제 경합을 할 때 체격으로 인해서 좀 고전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크랙 기질은 백민규 선수랑 비교했을 때는 좀 떨어진 편이긴 해요. 성실하고 약간 견실한 플레이를 꾸준히 하면서 상대를 위협해 줄 수 있는 그런 선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밀집된 수비를 뚫어나가는 과정에서는 좀 아쉬움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격 포인트 생산력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라서 이 점들도 어떻게 보면 아쉬운 점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풀백으로는 수비력이 좀 떨어진 편입니다.
주 포지션이 아니니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작년에 몇 번 나왔을 때는 좀 불안불안한 면도 있었죠. 올 시즌 전망을 보자면 이번 시즌에도 로테이션 멤버로서 좀 활약을 할 것 같고요.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간 인천의 주전 경기 좀 치열했었는데 어떻게든 버티면서 지금까지 살아남아왔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능력은 입증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선수가 주전이 아닐지라도 자신만의 역할이 좀 확실하다는 점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선수가 기회를 받았을 때 그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뭐 김성민 선수가 좋은 선수지만 또 주전으로 아쉽다는 평가들도 없는 건 아닌데 이걸 뛰어넘을 수 있을 만큼 좋은 활약을 펼쳐서 인천이 전술적 옵션으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보여주기를 응원합니다. 다음입니다. 이번 시즌 새롭게 인천에 합류한 23번 정치인 선수입니다. 왼쪽 윙어를 많이 뛰고 있지만 스트라이커나 오른쪽 윙어까지 볼 수 있는 공격 진영 전 지역을 소화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 왼발잡이고요. 굉장히 탄탄한 체격을 가지고 있는 선수예요.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경상도랑 대구 지역에서 또 활약을 하다가 대구 입단을 하게 된 케이스였죠. 2016년 대구에 처음으로 입단을 해서 2025년까지 원클럽맨으로서 지내왔고요. 이 기간 동안 군복무를 위해서 이탈을 한 때를 제외하면은 쭉 대구에서 활약을 했습니다. 대구에서 있던 당시에는 활약도가 조금 애매했었는데 김천에 입대를 해서 포텐이 좀 터지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를 바탕으로 2024년에는 좋은 기록을 남겼던 편이지만 25년도에는 대구에서 주전을 뛰었음에도 살짝 애매한 기록을 남겨서 아쉬운 평을 받게 됐던 그런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점은 역시 스피드와 힘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피지컬적으로 상당히 완성되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하는 플레이가 인상적이고 또 매력적인 선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왼발 킥력이 묵직합니다. 뭐 결정력에 있어서는 호불호 많이 갈리는 편이었지만 적어도 제대로 걸린 킥이 세기, 스피드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빠지진 않는다. 작정하고 찬 슈팅은 굉장히 강력하다라는 점을 보여줬던 선수고요. 경합 능력이 뛰어난 편이에요. 182라는 키가 뭐 물론 윙어로서는 장신인 편이지만 톱으로서는 평이한 편인데 톱에도 어느 정도 경합 승률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요. 이런 점이 윙어로서는 상당한 장점인 게 사이드에 선 선수들은 중앙보다도 체격이 작은 편이기 때문에 정치인을 막을 수 있는 선수가 거의 없다는 의미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단점이라면은 플레이가 좀 단조롭다. 좀 투박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많습니다. 다채로운 패턴을 쓰는 게 아니라 좀 모두가 아는 패턴을 좀 많이 쓰는 편이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아쉬움이 있다는 평을 좀 받아왔고요. 결정력의 기복이 좀 있어요. 가진 건 있는 선수인데 박스 안으로 마파에 가면 좀 새가슴이 돼가지고 슈팅이 잘 안 나오는 경우 이런 경우도 좀 지적을 받았어가지고 이점이 좀 아쉬운 부분이었던 것 같고요. 올 시즌 전망을 보자면 일단은 로테이션으로 시작을 할 것 같아요. 오우성 선수가 있는 자리에서 좀 주전 경쟁을 펼칠 가능성이 높은데 오우성이 주전할 가능성이 높고 정치인이 이거에 좀 변화를 줄 수 있는 조커로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피지컬은 좋은데 이게 소프트웨어가 좀 아쉽다 이런 평가들이 많았던 선수인데요. 이제 새로운 팀과 감독 밑에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될 시즌이 될 것이고요. 올 시즌 어떤 모습을 보이냐에 따라서 남은 프로 커리어도 좀 변화가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선수입니다. 새로운 슈퍼스타죠. 72번 이청용 선수입니다. 1988년생으로 인천에서 지금 제일 나이가 많은 선수고요. 뭐 프로 커리어를 보면은 원래 윙어를 메인으로 뛰다가 이제 울산 온 뒤에는 공격형 빌더를 많이 뛰고 있는데 중원 전지역을 비롯해서 이제 공격 진영도 두루 소화할 수 있는 다재다능함이 보여지는 선수입니다. 뭐 성인 국가대표로만 89경기를 뛸 정도로 커리어 면에서는 인천에서 따라올 선수가 없는 선수고요. 프로 경력도 나름대로 화려했던 선수입니다. FC 서울에서 데뷔를 해서 K리그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준 끝에 당시 프리미어리그에 있던 볼튼으로 이적을 했었고요. 볼튼에서도 에이스로 활약을 했었지만 긴 부상으로 인해서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또 팀이 강등을 당해서 잉글랜드 2부 리그를 또 경험을 했다가 크리스탈 팰리스, 보훔 등 다른 유럽 팀들을 거쳐서 울산으로 와서 국내로 또 복귀를 하게 되었죠. 울산에서도 팀이 우승 기여를 하는데 굵직굵직한 활약들이 있었고요. 이런저런 사건을 겪다가 뭐 결과적으로는 울산을 떠나게 되었고요. 인천에서 자신이 커리어 마지막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일 큰 장점은 수준급 테크닉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술적 완성도가 정말로 높은 선수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탈압박을 한다든지 풀어나가는 모습을 보면은 진짜 기가 막힌 모습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패스 역시 상당히 날카롭습니다. 울산에서 좋은 패스를 많이 보여줬는데 이를 바탕으로 경기를 조율해주고 킬패스도 투입해줄 수 있고 박스 안으로 공을 전달해주는 능력들이 출중한 선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축구 지능도 굉장히 높습니다. 천재성이 있어가지고 이제 전방에서 상당히 탁월한 선택을 해서 경기를 바꾸기도 하고 후방에서도 천재성을 발휘를 해가지고 수비를 따돌리고 공간을 창출하기도 하고 여러 면에서 다방면이 강점을 보여주는 선수입니다. 그리고
테크니션이지만 활동량도 장착을 하고 있고 적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강점을 어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약점이라면은 슈팅 능력은 젊은 시절부터 좀 지적을 받아왔었고 이로 인해서 공격수로는 결정의 한계가 있는 점, 이 점이 좀 아쉬운 편이었고요. 이제 나이가 많기 때문에 신체 능력이 과거보다 저하가 됐어요. 뭐 스피드면에서도 그렇고 예전만큼은 안 나오기 때문에 이 점은 뭐 감독님도 염두에 두실 것 같고요. 팀 합류가 좀 다소 늦은 편이었기 때문에 좀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올 시즌 전망을 보자면은 뭐 이 선수가 기량적으로는 작년에도 호평이 있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기대를 하는 면도 있습니다. 이제 30대 후반이지만 선발로 넘긴 게 작년에도 어느 정도 됐었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는 팀에 많은 걸 보여줄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을 하고요. 풀타임 주자는 아니겠지만 조커로서는 꾸준히 여러 포지션을 좀 소화를 할 것 같습니다. 작년 신진호 선수처럼 좀 전방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미드필더진에 들어갈 수도 있고 원래 많이 쓰던 윙어로 갈 수도 있고 여러 위치에 두루두루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적으로 이청용 선수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는 편입니다. 뭐 이렇게 해서 윙어로 분류한 6명에 대해서 쭉 알아봤습니다. 네, 윙어 6명이 올 시즌 새로 합류한 선수도 있고 해서 좀 다채로워졌는데 이 선수들이 한 팀으로 모여서 또 좋은 성과를 냈으면 좋겠고요. 그럼 여기까지 해서 윙어 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스트라이커 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